그동안 약간 좀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좀 쌀쌀하긴 하지만은 공기가 좀 '상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침 출근길 많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보다 일찍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 교통 체증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그래도 아침에는 항상 바쁘더라고요. 자, 오늘 시장 제일 큰 중요한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그 FOMC 회의의 결과물이라면은 금리에 대한 동향이겠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압박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역시 어 연준의 입장에서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과 물가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지만은 뭐 결단을 내린 거죠. 금리를 동결한 그런 상황. 이제는 '불확실성이 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님이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트를 안 보여 주시면 주식을 못 하는 건가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용수 님,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기본적 분석에 움직이는 것. 차트는 후행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특한 뭐 나름대로의 이 투자 방법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차트도 보고 실적도 보고 재무제표도 보고 다 봐요. 왜냐하면 있는 부분을 안 볼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쪼금이라도 주식 움직임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는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으면 실제적으로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많은 그 정보보다는 정확한 이 핵심 정보가 있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는 부분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차트에 대한 여건에 마땅하게 움직이는 것들. 지금 그 ETF, ETN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요 4천여 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예, 원하는 종목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규정과 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서 진짜 10 종목만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3천 개 이상의 종목에서 10 종목? 10 종목 나옵니다. 그 10 종목 안에서만 매매해도 충분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댓글이 하나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희동 님 반갑습니다. 17년 됐다 님.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 주셨고 칼님이 "반도체 관련 좋은 뉴스 나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상승을 하겠죠?" 이렇게 "상승은 하겠죠?"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요. 글쎄요. 뚜껑은 열어 봐야 되는데요. 좋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주가 올라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엔터주 올려주신 "영상 잘 봤습니다." 이렇게 박영업 사원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3천 개 이상의 이 종목에서 그래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부분, 엔터, 화장품, 여행, 카지노, 음식료 요런 쪽, 예, 내수 위주의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 채널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굿작전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7시 반에 진행하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종목 상담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만 빼고 전체적 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신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고요.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불확실성 해소라고 제가 딱 얘기를 했어요. 불확실성 해소. 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어제. 네. 어제 얼마만큼 샀냐면 외국인들이 3,760억 넘게 샀고요. 기관들은 1,100억 넘게 코스피를 매수했어요. 쌍끌이 매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300억 원 넘게 코스닥을 매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 지수가 뭐 되게 이렇게 팍 하고 올라온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플러스 내서 끝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올라온 그런 여건이잖아요.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뭐 우리 댓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오늘 증시가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져서 상승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계신 구독자님들의 이 계좌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기대도 하고 기원도 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 26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2573포인트 이렇게 끝난 상황인데요. 2600포인트 가면은 금방 가겠는데요. 이전에도 2600포인트 도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도전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돌파 기대감이 있습니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된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차트를 잠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업종이고 잠깐만요. 업종 일자 차트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 나왔다. 여기 한번 봐보시죠. 자, 지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죠? 용수님, 저는 차트 봅니다. 네, 네. 차트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이 재무 구조와 이 기본적 분석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나는 차트 안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패널도 제가 이전에 방송 나왔을 때 몇 분 뵌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전에 MC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코스피 차트의 움직임인데요. 코스피 차트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 이제 조금 더 제가 그려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600포인트 요 부분에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이제 2500포인트. 요 안에 움직임,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요 안에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5월 달이잖아요. 5월 달에는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얘기도 왕왕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최근에 주식 시장이 많이 내렸고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5월 달도 내려? 5월 달도 올라와야죠. 그죠?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크게 확대를 한번 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지금 2600포인트와 2500포인트 요 안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는 이 2600포인트를 뛰어 올라올 때 이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구독자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600포인트를 이렇게 뛰어 올라올 만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떤 모멘텀이 있지? 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그렇게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은데 여기 구독자님이 반도체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으니까 반도체 올라오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오면은 오늘이라도 2600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뛰어넘고 안착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 만들어질까?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을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현금을 적정 부분 만들어서 향후의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적 부분을 택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게 우량한 종목을 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섹터를 제가 어필하던가요? 네, 그래서 저는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섹터를 많이 얘기하는데 중국에서 한알령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보도상으로는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5월 달 안쪽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은 꼭 하셔야 돼요. 대선. 네네. 금이님이 대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한알령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한알령 지금부터 해제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그런 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요. 한알령에 대한 부분이 자 이제부터 한알령 해제입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할 거예요? 중국에서 얘기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나요? 그러면 한알령에 대한 부분에 이제 니네 마음에 안 들어 한알령 할 거야.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죠?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으로 보여야 되냐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이 한강공원에서 콘서트를 보면서 치킨 600마리를 시켜 먹었다. 이런 얘기. 그러면 한알령이 풀렸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을까? 진짜 아니지. 이 얘기를 생각해야죠. 중국의 베이징, 북경의 큰 콘서트 홀에서 우리나라 BTS, 아니야 블랙핑크,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풀린 겁니다. 그렇죠? 풀린다 만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류적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굉장히 세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이시다. 잠깐. 반도체. 칼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아니야. 반도체에 대한 호재적 부분이 나와서 반도체가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 호재가 나와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가거든요. 지금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맞아요. 제 차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600포인트로 올라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도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안착해서 움직이는 것은 시기적 부분과 시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안정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저는 2,500과 2,600포인트 안에 이렇게 박스 대역에서 차별화 장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차별화 장세? 그러면 밴드 대역은 잡혀 있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리는 것은 아니고 요 안에 박스로 움직이는 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요 안에 박스로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차별화 장세 그러면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 종목별로 움직이는 부분에 이 주가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2,6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커다란 주식 칼림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이 툭툭 올라와 가지고 금방 뚫어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보다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 큰 종목보다는 우량주, 즉 옐로우칩, 차별화된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류적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방산주도 대장주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방산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주의 핵심 이런 쪽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서포트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왜 그쪽만 보죠? 반도체도 가죠. 반도체의 소부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전체적 시장에 대한 여건이 불리하잖아요. 관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관세 정책에 벗어나는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 관세 정책이 벗어나는 종목은
내수 위주의 종목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나라 내수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의 시장적 측면을 봐야 돼요. 만약에 내수라고 얘기한다면 음식료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음식료를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을 확대시켜서 중국, 해외 이런 식으로 확대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장이 커지면? 네,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방산주가 어디 성장주예요? 근데 성장주래요. 이제는 확실하게 성장주 맞아요. 주변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결국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전쟁 물품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만들어내고 시장이 확대된 상황에서 성장주로 뒤바뀌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조선주도 그렇게 무거운 조선주가 성장주가 된 거예요. 반도체만 성장주 아니에요. 제약 바이오만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2600포인트 넘어가면은 땡큐. 넘어가면 땡큐. 그렇지만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 움직일 텐데, 요 안에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개별적, 즉 차별화된 장세의 개별적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지금은 종목 찾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수희님 반갑습니다. 윤서님 반갑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시장에 대한 여건에 정확히 부닥치는 것들, 그리고 다가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밀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방송이 되면은 더더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자, 도움이 되시면은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이해가 되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박수도 좀 쳐주시고, 네, 인사도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한번 볼까요? 이거 어떤가요? 체코 법원이 한수원 원전 계약 서명 중기 결정. 미치겠다, 그죠?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 좋았는데 안 될 건 아니지만은 또 딜레이 되게 생겼네요, 그렇죠? 자꾸 묵리를 부리는 또 이 국가들이 있어요. 요번에는 프랑스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좋아요 꾹꾹 좀 눌러주시고, 네, 네, 재훈님이 또 박수 쳐주셨고요. 그 희오빈님, 네, 희오빈, 하이오빈인가, 희오빈님, 네, 네, 이렇게 또 그 엄지척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2년째 계속되는 먹거리 소비 위축, 위축되고 있어요. 그 물가는 다 올랐는데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감소, 고물가 이런 쪽에 먹거리 소비가 전방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런 것은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구독자님들 아셨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소되고 풀려야 2600포인트 넘어갑니다. 2700포인트 넘어갑니다. 2800, 이제 3000포인트 돌파한다.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3000포인트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기대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죠. 나의 피 같은 돈이 투여되는 그런 상황이고 투자되는 건데 그냥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달 올라오고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올라오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악재적 요소들을 딛고 움직일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쓰지 마세요.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려고 그래? 미수 쓰지 마시라고. 신용 쓰고 미수 쓰다가 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누구예요? 저는 마스터 PB였어요. 지점장도 여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용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지점에 있을 때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정말 수익이 많이 날까? 정말 수익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더라.
그러니 급하게 움직일 이유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요. 자, 해외 쪽으로 한번 봐봅시다. 해외 쪽. 해외 쪽으로 보면 해외에는 중국은 EU와의 상호 제재를 해제하고 있어요. 미국은 열심히 지금 그 관세에 대한 부분에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네요. 오히려 중국이 그 뭐야 선과 악에 대한 이 여건을 흑백 논리로 하면은 중국이 하얀색, 미국이 까만색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박수를 많이 쳐주시는 거예요? 혜영님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준님이 굿장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더 도움이 되도록 알려드릴게요. 희동님 반갑고요. 또 이렇게 또 박수 쳐주시고 형일님 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자, 박수 한번 이렇게 가끔 가서 쳐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중국의 제스처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요?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예전에 트럼프 1기 집권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쩔쩔맸었는데요. 이제는 힘을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EU와 이 상호 제재, 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들어오는 압박을 피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협상 잘해야죠. 지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해결된 거 있어요? 하나라도 이렇게 타협된 게 있냐고. 없어요 아직. 어떤 국가도 지금 다 협의 중이지 뭐 도출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가가지고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은 되겠죠, 그죠? 자, 좋은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개시, 경제 실세 허리펑, 그다음 미국의 베센트 스위스행, 그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에서 만나기로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삐끗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2600포인트 또 못 간다 얘기 나온단 말이야. 좋으면 2600포인트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갖고 있는 걸로 2600포인트의 수익 내면 되잖아요. 막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핵심적 요소의 섹터들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저는요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엔터 그리고 내수 소비 지금 뭐 소비 안 좋다며 여기 2년째 소비 안 좋은데 내수 소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소비를 중국으로 확대시키고 동남아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 화장품 너무 좋아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거 봐봐 이거 봐. K에 빠진 일본, K 패션, 식품도 열도 공략하고 있다. 이 진짜 이게 시장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의복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누가 알겠어요? 또 김정은과 트럼프, 우리나라 뭐 이렇게 3자 회담이 있어서 개성공단에 대한 여건이 확 풀릴지 모르는 거잖아. 물론 그 가능성은 적죠. 그런 쪽에 막 배팅을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이 기업이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장을 하는지 요 여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투자할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윤희님 박수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알령이요 이렇게 그 착수님이 올려주셨는데 고맙습니다. 한일령이 뭐지요? 한일령이 아니라 한알령. 네, 한알령.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 패션에 빠진 그 일본 열도 지금 여기에 지금 예전에 진짜 뭐 일본 사람들이 김치 냄새 난다, 마늘 냄새 난다 이런 비하적 발언 있었는데요. 지금은 김치 수요 확대. 여기 한번 와보세요. 김치 수요 확대. 김치 파머 첫 시도 난리 났습니다. K 패션? 이거 좀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차분하게 매매를 하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봐봅시다. 이것도 한번 봐보자. 중국의 관광객 100만 명이 늘면 3조 원의 효과가 있다.
요게 무비자 시행 때는 이거보다 더 크게 들어올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36만 명 유치 목표. 그러면 100만 명이 늘면은 3조 원, 500만 명이 늘면은 3, 5, 15, 15조 원? 그죠? 이게 수출주야.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 그쵸? 무역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릴 거예요. 모든 부분은 쉬운 것부터 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억압되어 있는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막 이렇게 그거 해결되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잖아요 지금. 어제 제약바이오 좀 많이 내렸는데요. 그렇다니까. 좋으면 뭐해. 그렇게 내려버리면은 그 기간 동안 견뎌내지는 못하는데 차라리 그 내릴 때에 워렌 버핏식의 투자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하나씩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지금 내용이 많은데 지금 진짜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방산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야 100만 원 간다 얘기 나오고 있고요. 선박 엔진에 대해 HD 현대와 한화 이 엔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진짜 중국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필요한 거예요. 배를 만들었는데 엔진은 중국이 엔진 기술력이 딸리거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한테 얘기해야 돼. 우리나라 배 만드는 회사들도 우리나라 엔진을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엔진에 대한 여건, 선박 엔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확대되는 쪽이 성장주라는 거야. 한한령에 대한 부분도 성장주에 해당되는 그런 여건이 가는 거야. 그러면 JYP 엔터, 하이브, SM 올라온 거 봐보세요. 그럼 이것만 가냐 이거지. 예. 저는 종목에 대한 여건들 그리고 종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 화장품 종목들도 저 한국 컬마 좋아하거든요. 한국 컬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제시하고도 여기 굿작전에 나와가지고 제시하고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으니까 그걸 또 아니지 안 올라온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해가야 돼요.